네, 오늘도 수면 상한가 이제 바로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6월 첫 거래일 아주 멋있게 좀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74%,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1,889억, 기관은 2,399억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도 0.56%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오늘 1,000억 원 넘게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미국의 또 이제 자동차 판매 호조 이야기도 함께 있으면서 오늘은 현대차, 기아까지 이 시총 대형 종목들도 오늘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물론 환율도 어느 정도 내려갔습니다. 0.61% 내려가면서 장 마감에는요 1,376원 일전에 오늘 시장이 좀 마감이 됐던 것,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6월 거래일 첫 거래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병준 매니저님, 아까 기분 좋게 오늘 오프닝을 좀 했습니다. 혹시 오프닝이 좀 너무 시간이 짧았다 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좀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달에도 저는 이제 또 좋은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은 행동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도 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목들 한껏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김병진 매니저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저의 질문을 또 기다리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난주에 조범수 매니저가 활짝 웃었더니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조범수 매니저의 효과라고 봅니다. 이게 포장은 참 언제나 감사할 일이죠. 네. 네, 이쁘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할 일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웃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뭐 시장도 좋았으니까요. 네. 뭐 안 웃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웃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았던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갑분싸라고 이야기가 됐네요. 산유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인가 이 기름진 이슈에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늘 시세를 좀 분출했습니다. 포항 0일 만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이 대통령 공식석상에서 발표가 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에너지주들이 시장을 좀 휩쓸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의 연속성 있을 만한 모멘텀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유국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산유국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76년 박정희 대통령 때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해안 영일만 쪽에 이제 산유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 1년 후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슈 때문에 거의 이제 관련해서 이슈가 약간 소멸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이제 동해 쪽에서 천연가스를 실제 채굴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 쪽에서 계속해서 천연가스랑 석유 원유를 계속해서 탐지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규모로 지금 140억 배럴 정도면 하나로 지금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할 경우에는 1930조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규모의 원유랑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 사실 실제 이제 캐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당장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캐 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은 이제 관련해서는 테마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관련해서는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PPT 한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그 관련 종목으로는 가스, 석유, 강간, 피팅 밸브, 조선업체들 전반적으로 오늘 움직였습니다. 천연가스 관련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굳이 이제 접근을 한다라면 기존에 이제 조선업황이 굉장히 좋으니까 조선업과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 영일만 이슈 함께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피팅 밸브 쪽에서는 성강밴드랑 DK랑 태각 하이로 코리아 이쪽으로 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향후에도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조선업체들 좋아지면서 실제로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HD 한국조선해양 등 이쪽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조선 관련 종목이랑 이번에 이제 동해안 이슈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너무 진도를 좀 빨리 나가주신 거 아닙니까? 이슈 얘기를 좀 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혼자 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종목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럼 조선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 좀 가능하시다. 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영 매니저님의 뷰도 그렇고 일단 이 이슈가요 오늘 시장을 거의 휩쓸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채팅창에도 지금 사계절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준 자료가 좀 있습니다.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반박한다. 여기에는 아니다. 이번에 좀 우리가 여기는 믿을 만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치고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뭐 믿을 만한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그게 중요한 올라가는 거예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아니 언제 우리가 모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관계 모든 걸 다 따지면 주식 못해요. 예. 예. 우리가 언제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열면서 주식을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가스전 관련돼 가지고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연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장관쯤에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하면 그런가 보다 개발하고 있는가 보다 할 텐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리하셔가지고 네. 발언을 했다는 거에서 거기서 더 강하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산유국 관련돼서 이 산유국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야 우리나라 기름이 펑펑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게 거부감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저기 중동의 오일 부자들 같은 그런 흐름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맞고요. 1999년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천연가스 원전이 있어요. 근데 이쪽이 삼강구거든요. 삼강구가 21년도로부터 네. 자원 채취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추가적인 천연가스 자원 채취가 국내에서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이 동해 쪽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가스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가스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산이 채취가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0배라고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위에 보시면은 석유공사 이렇게 전반적으로 석유공사가 이미 다 지분을 가지고 있었었고 8-6 일북부랑 지금 중부 쪽 사이 지금 포항 쪽이 적이에요. 네. 포항 쪽이 적이다시피 이미 개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였고 빠른 시일 내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21년도에 끝났고 그 이후로 거의 2-3년 만에 나왔다는 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자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든요. 우리나라 뭐 원전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저 그쵸. 동네로 가라. 저 동네 갔더니 우리 동네도 안 된다. 님비 현상이 팽배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채취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립심을 좀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나 에너지에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띄어야 되는 부분은 정부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상당히 저는 일단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상한가들이 막 무더기로 갔잖아요. 밸브 네. 피팅주들 가고 석유주들 가고 석유화학주 가고 천연가스주 가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서 테마나 사실성을 아까 물어보셨다시피 제가 항상 국내장 대응할 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사실이 중요합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이 중요합니까? 가니까 하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근데 초전도체만 생각해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많이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한국 석유나 흥구 석유 같은 종목도 야 석유 빠졌는데 이거 왜 올라가요? 이거 무조건 그냥 테마줍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올라갔고 최근에 시장에 이런 수급이 붙은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면서 한 방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보셔야 된다. 이미 오늘 중에 한번 이게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은 네. 오늘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석유 오늘 올라간 거 석유 관련주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석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외국계 수급이 오늘 또 들어왔죠. 아니면 뭐 흥구석유도 한번 보실게요. 네. 흥구석유도 보시면은 외국계 수급 오늘 다 들어왔어요. 반사적으로 빠졌던 종목대에 비해서 외국계 그리고 기관 금투까지 많이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GSE 좀 속이 아파요.
네, GS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속이 많이 아픕니다. 예. 오늘 5월 33일이죠. 그랬다면 오늘 네. 조범수 매니저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수급적으로도 이미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만 따지고 봐도 충분하게 들어가 보실 법하고 저는 그러면 굳이 뽑자고 하면 뭐 피팅, 석유 이쪽 말고 똑같습니다. 5월 달이랑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보시자. 그 천연가스 종목은 쪽.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공개를 할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딱 끊어버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네. 진도를 너무 급하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범수 매니저는 테마성으로 접근해 본다면 지금 그래도 외국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찬스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에 대한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를 한번 해볼 테고요.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오늘 시장이 올라갔고 뭐 코스피도 1.74%,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올랐고 그런데 오늘 이쪽 석유 테마가 빵 터지다 보니까 다른 대형주주들이 못 가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수급을 빨아들일 요소가 앞으로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단기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관련된 타임라인의 이미지 자료로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오늘 나왔던 보도 자료랑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좀 제가 다 정리를 해 왔거든요. 뉴스가 이제 나왔던 첫 번째 이유는 세계적인 심해평가 전문기관이 분석을 해 봤더니 그쪽에 최대 140억 배럴 추산이 되는 부분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좀 갔고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그래서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갔고, 근데 이제 보도자를 확인해 보니까 상업적 생산까지는 이어지는 비율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맞아요. 된다. 20%.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연말쯤에는 진짜로 실질 탐사를 한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업개발이 됐을 때는 2035년 정도, 앞으로 11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다 수급이 갔어요. 일단은 네. 주가가 간 거는 팩트예요. 주가가 수급으로 다 갔던 건 부분이 맞는데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좀 리스크를 좀 안 따져볼 수는 없는 내용이지 안 따져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시면은 매장량이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1998년도에 울산 쪽에서도 똑같이 천연가스가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1년도에 그게 중단이 됐어요. 시추가 중단이 됐는데 그게 예상보다 예상치보다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전을 발굴해서 정말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를 하신다. 지금 상한가 간 상태에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철저하게 차트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급 매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좀 어떤 종목을 보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방금 손 든 건가요? 안 들었는데요? 손 안 들었나요? 제가 스쳐가면서 뭔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만진 거였군요. 4개 보청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령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와 좀 관련된 종목들도 바로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가 여기에서는 좀 에너지 쪽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게 에너지 쪽이 제가 계속해서 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 쪽을 좀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꾸준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반도체도 보면서 에너지도 보고 물려도 결국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실 오늘 좀 테마성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네. 좀 과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줬네요. 코스피 200이 지지부진하니까 네, 또 이런 쪽으로 또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러면 볼 거면은 딱 두 가지. 저는 한 가지 딱 이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 천연가스? 천연가스 쪽은 제가 계속해서 5월 달부터 초부터 계속해서 밀고 왔다시피 천연가스 쪽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장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쪽에서 천연가스 생산 중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향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현재 미국향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는 4에서 5%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이 천연가스에 대한 반등세를 이제 쫓아가시다가 보면은 SCFI까지 가서 대한해운도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왜? LNG 시추선 관련해서 예. 만드는 회사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보실 거면은 천연가스와 연계성이 좀 높은 쪽을 보자. 이 테마를 벗어나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삼성중공업 또는 이제 좀 나는 천연가스 선물 쪽에 만약에 이제 폭등이 나오는 걸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GSE 이 정도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지금 말씀해주신 천연가스 모멘텀에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에 필요한 뭐 전력 수급 중에 하나로도 보고 계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AI 이제 전력 전기 고갈 이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연장선상이 되는 건지요? 다 들어가는 거죠. SOFC 천연가스 제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테마 들어가면서 석유 관련주가 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장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잖아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에너지주나 아니면 식료품 관련돼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결국에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러면 비싸다 싸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싸다고 생각해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비싸고 올라가고 있는 걸 추정하는 게 일단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옳은 상황이지만 석유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처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대체 에너지라고 하지만 대체 에너지의 기행 연도 따지면 다 35년 이렇게 멀리 네. 넘어가 버리잖아요. 당장의 전력기기들 그리고 뭐 전체적인 뭐 세계 시황 모든 걸 다 따져도 에너지주들은 계속해서 추종을 하시면서 팔로잉을 하셔야 된다. 금리 인하 들어가고 뭐 금리 인상 나오면 금리 인상 얘기만 나오면 채권이랑 같이 원자재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니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오늘은 이런 개별적인 테마성으로 올라갔지만 이런 에너지 종목들이 이런 금리 사이클과 아니면 세계 정세와 연결이 돼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은 시장의 하락 조정 가능성도 함께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날이 좀 칼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선택 삼성중공업 GSE였습니다. 또 아까 조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이제 피팅 밸브 쪽에서는 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과거 이제 먼저 이 이슈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반박을 조금 더 하자면 네. 사실 이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나오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밀기도 했죠. 지금 이제 지금 관련해서 피팅 밸브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 종목들이 오른 포인트를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이슈 때문에 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든지 이런 점에 포인트를 맞출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동해안 이슈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출 건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이번에 이제 동해안 이슈보다는 조선업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 조선업에 포인트를 맞춘다라면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조봉수 매니저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쪽이 이제 LNG 선박 쪽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다른 이제 조선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반등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조선업황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가장 탑픽 종목이 이제 삼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팅 밸브 쪽에서는 태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강밴드라는 종목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피팅 밸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도 하나엔진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데 네.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안 좋거든요. 하지만 조선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는 시기가 올해라고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좋았는데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셔가지고 동해안 이슈도 부각되면서 같이 이제 곁들여지면서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태강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태강이 전반적인 피팅 밸브 업체들 중에서는 대장으로 한번 움직였던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태강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삼성중공업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피팅밸브 태광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백인현 매니저님 아니죠. 김평진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좀 에너지 관련주에 중심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했던 이런 것처럼 조선주, 피팅밸브 이쪽을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 이슈에 따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정부 발표잖아요. 뭐 네. 정부가 정말 터무니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그쵸? 것 같고요. 정말 어느 정도는 매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서 매장에서 또 되어 있던 걸 시출을 했었던 이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시출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탐사를 하게 된다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을 좀 뽑아보자면 저는 어디가 이 있죠? 탑픽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를 탑픽 종목으로 뽑아보고 싶어요. 사실 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3조가 넘는 기업인데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주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를 찾는다면 한국가스공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주도로 개발하고 연말쯤에 또 탐사를 진짜로 한다라고 하니까 예. 관련된 이슈 플로우를 좀 계속해서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국쇠석유라는 그런 네. 이제 종목이에요. 한국쇠석유는 왜 이 종목을 보냐면 일단 천연가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배당 수익률이 거의 11%가 넘기 때문에 근래의 주가 차트가 너무 좋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주가 차트 보시면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잘 지키고 있고 수익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라면은 이런 종목들 추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쇠석유나 둘 다 이제 241선 상향 돌파를 그러네요. 했고 가격 차트가 완전 정배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 두 종목이 탑픽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두 종목을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쇠석유 모두 한국이 좀 붙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특기 좀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GSE 모두 엄청나게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 3주 전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지만 반도체에 이제 전력에 필요한 건 천연가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필요해서 최근에 천연가스 종목들을 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맞아서 나 이거 더 갖고 가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그냥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참에 또 기다려보자. 어떤 전략이 더 좋을까요? 근데 그 천연가스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건드렸던 거다 보니까 잘 아는데 네. 이거는 제가 GSE 선택을 최초에 했었을 때도 그때 좀 꼬였었잖아요. 네. 관련해가지고 저도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천연가스 자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미국에서 가격적인 상승폭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산량 줄이고 수출량도 줄이겠다 얘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안 그러고 있다. 가격을 라는 게 중요 방어하듯이. 포인트인데 결론적으로 그 천연가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SOFC로 갔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 한선 엔지니어링으로 갔고 일단 GSE나 이런 쪽도 이제 간 건 사실이지만 이 원자재 섹터들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많이 다루면서도 복잡한 게 그래서 천연가스 유가 선물 올라간다고 1대1로 반영해 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한번 슈팅 올라와 줬을 때는 기술적인 구간에서 일단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성이 그래도 방금 생긴 거기 때문에 네. 한 방 정도는 더 남았다. 아직은 따끈따끈하고. 네, 한 방 정도 일단 어느 정도 일부 기술적 조정을 어느 정도 주는지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 한 방 더 준다? 그럼 그거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나 이렇게 할 자신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부 정도는 그럼 덜어내는. 우리가 언제나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테마가 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제 최근에 테마가 붙으면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맞아요,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갔은 게 그래서 발전, 전력 이쪽 시장이 그렇게 원체 갔으니까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올라온 만큼 비중은 덜어내는 플레이는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 천연가스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쪽 되게 내 위시리스트에 올려놔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빼면은 오늘 산유국 때문에 가스주를 내가 미리 갖고 갔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전략 방법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벤트 전략이 좀 통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코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지노맨 컴퍼니가 스위스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해냈다라는 소식과 ABL 바이오도 일상 중간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웠다는 다양한 이야기들, 유한양행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여러 가지로 지금 금리에 묻혀서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준 매니저님. 지노맨 컴퍼니, ABL 바이오, 유한양행 모두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좀 투자 모멘텀 더 살아날 수 있을지, 더 강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이번에 연관지어서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의 이번에 이제 발표가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존슨앤존스의 아미반타밥이죠. 병용요법으로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생존율이 51%에서 65%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기존에는 정맥 주사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좀 맞아야 되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 이게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꿨거든요. SC제형으로 바꾸고 이번에 임상 결과를 했는데 생존율이 51에서 65%까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실제로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항암 치료를 했었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진통제 같은 거를 한번 맞기에도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요. 네. 사실 뭐 병원에 가야 되고 가서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환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항암 치료를 자가로 이렇게 맞는다는 것 자체가 생존율을 좀 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에 따라서 유한양행도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역시도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이제 항암제를 집에서 자가로 맞는 것들이 생존율을 올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유한양행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9% 상승 마감했고요. 고가 기준으로 19%까지 급등했다가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7% 올랐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제 같은 피하 주사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빅파마랑 협력하는 기업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오늘 지노맨 컴퍼니의 호재가 상당히 좀 눈부셨습니다. 스위스 약사에 5,86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좀 해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노맨 컴퍼니의 시총이 1,375억이에요. 지난주로 치면은 1,000억도 안 됐던 수준인데 네. 이게 조금 더 시총과 비교해서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잖아요. 네. 내일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네요. 지노맨 컴퍼니 관련된 이슈도요. 저는 이제 좋은 이슈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네. 근데 이제 기술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이거 네. 규모를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약 체결 규모는 이제 5, 6천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급금으로 받는 금액은 69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적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같이 개발하면서 이제 아. 마일스톤을 수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처음부터 많이는 못 주는군요. 그렇죠. 처음부터는 이제 많이 못 주고, 근데 이제 두 기업이 2021년도부터 원래 이제 같이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 ADC 플랫폼 관련된 이제 의약품을 또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한 거고요. 디바이오 파미라는 스위스 제약사는 링커, 약물, 그리고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좀 같이 해서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이제 기술이 괜찮으니까 기술 수출을 했겠죠.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노맨 컴퍼니도 어쨌든 기술 계약 규모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노맨 컴퍼니도 주가는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ADC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또 새로운 종목이 하나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또 의견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거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하얗게 불태웠던 님께서 오스코텍 흔들 때 그만 못 견디고 놓아져 버린 게 너무 후회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네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우리가 지난 연초만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타이밍을 기다렸는데 금리에 한번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좀 뭔가 되는 종목은 잘 가는 것 같은데 꼭 내 종목은 또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연속성을 가지고 좀 투자를 앞으로 좀 지속을 해볼까라는 데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OX 한번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사도 되는 타이밍이다 하면 O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X다 바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할까요? 조범수 매니저만 X를 줬습니다. 또 이럴 때는 진짜 혼자 반대 의견 잘 주는 것 같아요, 조범수 매니저님. 방송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이죠. 네. 아니 물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게 6월달에 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선행적인 기대감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대응하시다 보면은 안 좋은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두 명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회하시고 이제 요새는 껄자라고 하잖아요. 몸 할 걸, 그랬으면 어땠을 걸. 인생이 껄껄 뭐할 하잖아요. 거리죠. 예. 붙이면은 한도 네. 끝도 없어요. 괜찮으시니까요. 이게 다만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저는 항상 좀 이제 저도 그런 주의적인 부분, 제가 안전성적인 투자를 항상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X를 드린 이유인데 바이오가 HLB 사건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예. HLB 사태 관련해서는 뭐 물론 시간이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주들을 굳이 저는 투자를 하실 거라면 최근에 그래도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들이 일반적인 상승을 만들 때 가능성에 대한 여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임상 뭐 1상, 2상, 3상, 4상 뭐 기술 이전 관련돼서 기술 이전은 차라리 나아요. 돈이라도 찍히니까. 근데 임상 관련돼 가지고 기대 테스트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한 석유 이야기랑 다를 게 뭐예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그냥 하실 분들은 하시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기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예. 굳이 좋다고 해도 꼭 손댈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 전해드린 거고요. 네. 다만 6월 달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팔로잉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정도만 좀 정리해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정 관련돼서는 일단 가깝게 이제 ASCO 이제 앞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ISCT라고 해서 국제 세포치료협회가 있는데 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지금 이미 진행 마무리했고요. 오늘 6월 3일이잖아요. 6월 1일까지였기 때문에 이건 끝나서 넘어가고 임상종양학회 ASCO가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뭐 랭라자 이제 유한양행 어느 정도 상승분 좋았었던 유한양행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유럽 간학회 이제 5일에서 8일 많아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대부분 뭐 유한양행, 동아ST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으로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일정 체크하시고 일정 전에 기대치로 먼저 올라온다. 저는 그러면 일부는 좀 항상 똑같이 매도 현금을 잡으시고 우리 이거 종목 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까요? 지금 할까요? X인데 종목이 있네요. 없을 이유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없을 이유는 없죠. 그럼 종목은 조금 이따 함께 공개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일정 매매 관점에서는 괜찮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6월에 워낙에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5를 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 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금리 인하와 좀 상관없이 제약바이오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상관없이 6월달에 일단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회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학회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고 사실 이제 아스코 2024 같은 경우에도 내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스코 2024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하게 되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셨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ADC 플랫폼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중항체 쪽으로도 단연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ADC 플랫폼이랑 이중항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라면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또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들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라면 네. 리스크는 있지만 분명 좋은 결실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ADC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알테오젠 유한양행은
방금 공개를 하신 건가요, 백인현 매니저님? 아니요, 저 종목은 다른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저는 헷갈리게 네.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본인의 탑픽 종목을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PPT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중항체 쪽에서는 이제 ABL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플랫폼 전문 업체인데 총 3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T, 그랩바디 I, 그랩바디 B 이렇게 3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한 개의 항체가 특정 암세포에 붙어있는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가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최근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한 개 항체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단연 선도 업체가 ABL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스코 2024에서도 글로벌 경쟁 업체보다 훨씬 더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2022년 1월 달에는 사노피랑 대규모 계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중항체 쪽에서는 ABL 바이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ADC 플랫폼 쪽에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가 오리온으로 바뀌었었죠. ADC 플랫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ADC 플랫폼은 항체가 특정 암세포의 항원을 공격하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항체가 특정 암세포의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 그쪽으로 약물을 보내서 특정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는 굉장히 큰데 특정 암세포를 특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항체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는 굉장히 낮지만 특정 암세포를 타겟팅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항체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ADC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스코 2024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ADC 플랫폼 쪽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는 ABL 바이오랑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BL하고 리가캠 들어봤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이 중에서 하나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뽑는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캠 바이오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캠을 대표로 또 뽑아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과연 내가 본다면 이쪽이 가장 좋다. 어느 종목 쪽을 보십니까? 저도 이제 백인호 매니저님이랑 조금 겹치는데요. ADC로. 네, ABL 바이오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네. 이제 알테오제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ABL 바이오의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 발표,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굉장히 독특했는데 기존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중 항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단백질에 이 2개의 기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작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근데 ABL 바이오의 이번에 임상 1상 결과를 놔보니까 투약량을 늘렸는데도 부작용이 없었어요. 독성이 좀 굉장히 낮았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앞으로 뭐 이중항체, 삼중항체 여러 가지 이제 이중항체 기술들이 나올 건데 이렇게 독성이 좀 낮으면 사실 항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성 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ABL 바이오는 이거 말고도 뭐 혈내장벽을 추가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기술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저는 뭐 ABL 바이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이제 베스트 오브 아스코를 받은 유한양행도 플러스로 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번에 ABL 503 결과가 되게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전에 사실 ABL 바이오가 사노피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한 이후부터는 조금 펀치가 강한 게 안 나오는데라고들 많이 좀 주가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임상 결과 방금 이번에 나온 결과는 좀 그런 의심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왜냐면 이제 사노피라든가 이런 제약사들이 이제 기존의 항체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그래도 객관적 반응률 자체가 26.9%로 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4-1BB라는 부분 항체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고 부작용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 임상 1상에서 ABL 바이오가 좀 잘했다라는 부분과 독성을
독성으로부터 좀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가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서 네. 이 독성적인 부분을 좀 해결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뭐 저는 좀 안정적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알테오젠 2개 정도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제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과거에 중국향 관련해서 미국에 통제가 나오면서 반사고프 수혜를 받을 거다라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인 만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 전해드렸고요. 이 공장 캐파 증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캐파 증설 이야기도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이야기는 질릴 수밖에 없지만 알테오젠을 그래도 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패시브 자금이 집행된 이후로 일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온 이유도 안 빠져요. 상당히 강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패시브 자금 집행 이후에 수급이 도망친다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알테오젠의 뭐 주가 평가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이익 평가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 한 이 종목에 대한 우상향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은 지속적으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 삼성 바이오 혹은 난 단기성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알테오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ADC 쪽으로 좀 굳혀지는 종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번 세 분의 의견을 궁금한 거는 비만 치료제는 완전 묻혔나요? 이제는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볼만한 소재가 되나요? 지금도? 저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 말고 시장에서 뭔가 좀 반응이 요새 좀 많이 잠잠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한창 이렇게 몰렸을 때 비만 치료제를 한번 선점 전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저는 충분히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만 그렇지 뭐 미국에서는 증설 일라이리가 증설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국내에서는 이 기술 수출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 네. 위주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비만 치료제가 요새 좀 많이 묻힌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 좀 매수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에서 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와 AMD, 이 컴퓨텍스 행사가 이제 곧이어 또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텍스 행사가 좀 어떤 건지 이번에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컴퓨텍스 행사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이미 플레이가 되고 있다. 이미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요일 날 주말이었잖아요. 네. 6월 2일 날 기조 연설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조 연설 때 엔비디아 황 회장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야, 그냥 진짜 그냥 신제품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 신제품을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26년도에 또 이 신제품이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부회장이 계속해서 이제 주가 부양하면서 주주가치 이제 이렇게 환원한다 예. 라면서 좋아하잖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엔비디아 그 황 회장이 더 잘하지 않나. 이게 주가에 쉴 틈이 없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가 3분기 때 에어포켓이 생깁니다.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예. 그거 없을 것 같아요. 에어포켓 없이 그냥 다 계속 세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미 황 회장이 이제 빠르게 블랙엘 시리즈 관련돼가지고 신제품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훼손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상승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오늘 뭐 커버드 콜 옵션 만기 쪽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선물량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1조가량 넘게 선물 매수세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에 발맞춰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 뭐 기술적인 자리도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다만 오늘 제일 화두는 그거였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제일 큰 화두였는데 맞아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최대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었습니다. 이게 주말 중에 뉴스가 나왔었던 포인트가 그거였죠. 한미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 독점적인 지위가 훼손이 됐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하나공정 쪽에서 나온 게 이게 원래 얘기가 되게 복잡해요. 뭐 옛날에 삼성전자 그룹주였다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그래서 테스트 들어간 거예요. 한 대예요,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한 대입니다, 정확하게. 한 두 대가 아닌가요? 한 대요. 실제적으로 들어간 건 예. 한 대인데 테스트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 성질이 나죠. 왜? 하나공주 쟤네가 뭐냐면은 한미반도체 전 직원이 그 기술 빼돌려서 간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소송도 어허. 있었어요. 예. 그래서 HPSP랑 EST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슷하게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테스트 장비가 HBM3E가 아니고 3입니다. 3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 수주권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은 없어요. 쓸데도 없겠네요, 많이.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한미반도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미래 실적 가치를 땡겨다 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에 그 프리미엄도 있었고. 주가의 프리미엄도 있는데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다 쓴 종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중에 시장의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온 거고 자서주 매입이라고 또 강하게 이제 주주 환원책을 또 펼쳤다 보니까 저가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 네.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오늘 근데 보시면은 이 하락 나온 걸 개인만 다 받았어요. 외국인 기관 다 도망갔고요. 개인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뭐 얘기하면 정말 뭐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이 있습니다. 6월 5일에 또 IR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까지 일단 뭐 기대 심리로 좀 반등 시도를 하던가 아니면 이후에 좀 반등 시도로 나오던가 이 정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미반도체나 삼성전자나 관련해서 반도체들 이야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가십시다라는 말씀 자주 전해드리잖아요. 이제 호사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삼성전자 HBM 될 거다 아니면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 공급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SK 하이닉스랑 이렇게 신뢰도가 깨질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더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럼 이제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공조가 삼성전자에 공급할 가능성은 왜 안 봅니까?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도망치자. 한미반도체 일단 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보는 거는 아직도 아닌 것 같다. 저는 좀 일단 동일합니다.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저는 셀링 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때 한미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빠진 날 또 안 사면 허전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빠졌을 때 안 사면은 정말 허전한 종목이다. 예. 이 AI 시대는요 다시는 안 옵니다. 지금 AI 시대의 딱 황금기, 딱 투자의 딱 지금 이 시기는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시기에 한미 반도체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D램을 적층하는 기술과 낸드를 적층하는 기술은요 엄연하게 다릅니다. 이 D램을 적층하는 이 HBM 기술은요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요 그거를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굉장히 쉬웠다면 정말로 마이크론이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돌고래랑 수영을 한다라고 칩시다. 돌고래랑? 예. 네, 돌고래랑 수영을 하는데 돌고래는 하루에 1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수영을 네. 해서. 저한테 1000억을 갖다 줘도 저는 돌고래를 못 이기거든요. 아, 어떤 자금이 와도 어떤 지원이 와도 못하는 게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없겠죠. 그냥 기업이 하나만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M&A라는 걸 하는 거고 장비를 사는 거다. 그게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 TC 몬더를 뚫어낼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우려 같은 것들, 뭐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게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부회장님이 바로 그냥 자사주를 30억을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네. 지금 들어가도 나랑 평단이 비슷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식이냐면 빠졌어? 그럼 난 더 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해 또 354억을 매수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진짜 사재를 털어가지고 사신 겁니다. 그만큼 나는 자신이 있다. 내 돈을 넣을 정도로 좀 자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서 저는 오늘 장에서 확실히 좀 자신감이 남다르시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오늘 한미반도체 물론 우려감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우려해볼 건 없다. 저는 한미반도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네. 한미반도체를 사야 된다는 거죠, 백인현 매니저님? 아니요,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김용진 매니저님께서 예.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거 이제 뭐 HPSP랑 이제 ST 예를 들었지만 과거 이제 한 단계 더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TCK의 이제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TCK가 거의 독점 구조였어요. 근데 새로운 이제 독점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일어나면서 TCK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TCK 주가가 빠질 때 TCK 실적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TCK 실적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었고 최근에 이제 HPSP가 주가가 빠질 때도 HPSP의 주가가 실적이 훼손된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일단 독점 구조가 기본적으로 깨지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SK 하이닉스의 의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특정 밸류체인, 특정 기업의 밸류체인을 몰아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가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 외에도 뭐 하나정밀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ASMPT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 이제 다양한 밸류체인을 시험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독점 구조는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라면 한미 반도체는 굳이 이제 섣불리 단기적인 조정을 받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치고 조정 좀 세지 않나요? 백인현 매니저님? 그래도 10%대 가까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HPSP랑 과거 이제 TCK가 조정받았을 때도 단발성 조정에 그치지 않고 추세적인 조정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세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가 워낙 기술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단박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점유율을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는 이미지가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해지게 되면 주가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주가는 기대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의견을 또 처음에 제시를 했던 게 이제 조범수 매니저이기 때문에 채팅 소개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채팅창 함께 좀 봐주시죠. 양봉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저점에서 사야지. 반도체를 너무 모르시네. 이런 식으로 양봉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조범수 매니저님 좀 긁혔습니까?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저 의견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무한한 믿음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좋아요.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죠. 힘드네요. 예. 네. 이게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점이라는 건 이제 앞서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자체도 독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여타 AMD라든지 경쟁사들이 그래서 GPU 가속기 시장, AI 시장 뛰어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우려감으로 빠졌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HBM을 보실 거면은 차라리 HBM을 판매하는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해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장비사가 기술 독점적이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굳이 한미반도체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확인이 나온 거잖아요. 이제 HBM3는 선단 공정으로 넘어가고 HBM4도 선단 공정이죠. 한미반도체는 선단 공정 이용하면서 뒤에 레거 시장 장비들은 굳이 비싼 한미반도체 쓸 필요 없이 저렴한 거 이용해도 괜찮아요. 구형 레거시 제품이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독과점을 따지고만 간다면은 시장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한미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는 독과점입니다. 하지만 독과점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주가에 대한 우문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 믿어 의심치 않고 곽돈식 회장이 350억 샀다 했잖아요. 350억 사고 주가 시총 이 정도 올렸으면 남는 장사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맹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자.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오늘 하락에 대한 이 주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 독점적인 위치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하락은 그래도 좀 인정이 되는 게 있다. 아니면 이 하락 부분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 좀 오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바로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미 반도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목이 좀 약간 소리가 그랬는데 목이 메웠어요. 한미 반도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술은 단기간에는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반도체는 연결 기술이다.
TC본더, 한미반도체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랑 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이제- 쪽이네요, 다. 네, 기판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텍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자면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향 기판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MLB 기판 쪽으로 많이 독보적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이제 MLB 기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의 올해 이제 고객사의 신제품 AI 가습기가 출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MLB 기판을 공급하게 된다라면 일단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심텍과 이스페타시스는 인공지능 반도체랑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와 심텍 이야기해 줬고요. 자, 그럼 조범수 매니저님은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까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진짜요?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애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도 좋은데 야 반도체까지 더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아니 뭐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그 종목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 네. 이따가 무방에서 할게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5월달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제주반도체 아니면 네페스아크.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도 휴대폰 지금 레거시 시장이 다시 회복한다는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AI PC, AI 노트북, 엔비디아도 AI 노트북 한답니다. 그러면 그 덕분에 올라갈 수 있는 메모리 시장을 저는 오히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 D램 낸드 시장 내에서 감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은 예. 이 부분에서 더 좋은 영업이익 평가와 그리고 개선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PDDR, 제주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 관련주로 편입받은 네페스아크 이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네페스아크까지 잘 추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점 세 가지 이슈로 오늘 시장 마무리했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6월 포트 대결 막 시작됐습니다. 5월 리뷰도 해보고요. 6월 포트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